안녕하세요. 인천 검단 법률사무소 유원의 대표 변호사 소윤환 변호사입니다. 지난주부터 커뮤니티에 이런 말이 돌고 있습니다. 제목이 7월 7일을 극복하는 법, 7월 7일 정통망법 개정안이 시행된 날이에요. 그 내용은요, 인터넷에 글 쓸 때 단정적으로 쓰면 안 된다, 뭐뭐라고 주장한다, 뭐뭐라는 소리가 들린다, 이렇게 써야 안 걸린다는 거예요. 철회 청원에는 2달 만에 14만 명이 동의했고요. 입틀막법, 커뮤니티 검열법, 이게 별명이 참 셉니다. 그래서 오늘 조문을 직접 확인해 볼 텐데요.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. 저는 이 별명이 절대로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해요. 이 영상을 통해서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. 이 개정법의 뼈대는 이 한 문장이에요. 불법 정보, 허위 정보, 조작 정보 또는 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 이게 당연한 말 같죠? 하지만 법률가인 저로서는 몇 가지가 걸립니다. 불법, 허위, 조작, 허위 조작, 이 넷이 각각 뭔지 경계선을 그어주는 정의가 이 조문에는 없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이 절반은 사실, 절반인 추측인 내용은 허위 정보일까요? 결과적으로 빗나간 예측이나 과장은 풍자는 이 조문에는 현저한 훼손, 공공의 이익을 침해 같은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정확히 어디까지인지가 알 수가 없습니다. 이게 판례가 쌓여야 알 수 있을 텐데 이게 몇 년은 걸리는 일이에요. 그래서 이게 남는 질문이 두 가지입니다. 하나, 무엇이 허위 조작 정보인지, 그 기준이 이렇게 모호해도 되는지. 둘, 그 모호한 걸 대체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.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일수록 이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오래전부터 반복해왔던 원칙입니다. 기준이 흐린 법 앞에서 사람들은 경계선을 안 밟는 것이 아니라 근처에도 안 가게 될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입틀막 하게 되는 겁니다. 저는 이 조항의 파장이 제일 클 거라고 봅니다. 지금까지 민사의 문법은 그 손해가 났다는 사실과 그 손해액을 청구하는 쪽에서 증명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었어요. 그런데 그 인터넷 글 하나로 정확히 얼마가 손해인지를 증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겠죠. 그래서 과거에는 이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으면 민사청구 자체가 인용되기가 어려웠습니다. 근데 이번 개정이 그 부분을 완전히 깨버렸습니다. 손해액 증명이 어려워도 법원이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정할 수 있게 됐어요. 원고가 증명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마음대로 액수를 정해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. 무슨 뜻이냐, 이 소송 뭉턱이 확 낮아졌다는 거예요. 이 민사소장은요, 형사에서 기소와는 달리 누구나 낼 수 있어요. 자유롭게요. 내용이 마음에 안 들면 일단 소장부터 밀어놓고 보는 그런 입막음성 소송이 가능한 거예요. 저는 이번 조항 이거 하나로 이런 소송이 상당히 많이 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정부 설명은 이렇습니다. 5배의 징벌적 배상은 업으로 하는 사람 얘기다. 이게 시행령은 최근 3개월간 콘텐츠 3건 이상, 광고 후원 수익이 있는 경우, 구독자 10만 또는 월 조회수 10만 이상, 고의여야 되고 실수 풍자는 뺐다. 이 조문상 틀린 설명은 아닙니다. 그런데 저는요, 이 구분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. 첫째, 이 경계선이 흐릿해요. 이 구독자 10만, 조회수 10만 이런 거는 취미로 하는 채널도 이게 충분히 넘을 수 있고, 그리고 요새는 쇼츠 하나 터지면 이게 하루면은 가뿐히 넘는 그런 숫자입니다. 둘째, 이게 핵심인데요. 방금 위에서 말씀드린 이 재량 손해배상은 이게 업이든 일반인이든 그걸 가리지 않습니다. 댓글 하나 쓴 사람도 피고가 될 수 있고요. 상대는 손해액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. 형사도 한번 봅시다. 인터넷 허위사실 명예훼손 정통망법 70조 2항, 이 벌금 상한이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올랐고요. 같은 조문에 사항이 새로 붙었습니다. 몰수, 추징이요. 벌금은 상한이 있단 말이에요. 7천만 원까지. 근데 추징은 이 상한이 없습니다. 그걸로 번 돈, 조회수 수익, 후원금 벌었다고 인정되는 만큼 계산해서 국가가 가져갑니다. 벌금하고는 별개로요. 제가 다른 사건에서 이 추징에 관해서 처음 받아본 의뢰인을 상담한 적이 있는데요. 이 벌금 액수에는 무덤덤하셨는데 추징 금액을 보는 순간 상당히 놀라셨습니다. 그래서 추징이 정말 무서운 겁니다. 그리고 이 문제가 되는 컨텐츠 지울지 말지 누가 판단할까요? 법원이 아닙니다. 플랫폼이 하게 돼 있습니다. 1 이용자 100만 명이 넘는 사업자는 신고 창구를 스스로 만들고 자체 정책으로 스스로 판단합니다. 자, 그렇다면 예를 들어 볼게요. 여러분이 회사 담당자라고 칩시다. 이 애매한 글이 신고로 들어왔어요. 근데 이거 그냥 놔뒀다가 정부 점검에서 지적받으면 이 회사한테 문제가 생기겠죠. 이 지우면 뭐 이용자 한 명 하나
지원하고 끝일 거고요. 여러분이라면 이 어느 쪽을 고르겠습니까? 그래서 애매하면 지우는 겁니다. 이 개정안의 모호한 기준이 여기서 이 삭제 버튼과 만나는 거예요. 거기다가 이 계도 기간도 없습니다. 이 시행령이 이 시행 당일에야 확정이 됐는데요. 이게 유예 없이 곧바로 시행됐어요. 아무도 기소되지 않았는데 글이 지워지고 이 문장이 조심스러워질 겁니다. 이게 바로 위축 효과예요. 도입에서 제가 말씀드린 뭐뭐라고 주장한다라는 방식의 글쓰기 기억나시죠? 그런 겁니다.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 겁만 나실 것 같아서요. 꼭 알아두셔야 되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첫째, 이 형사처벌에는 이 비방의 목적이라는 별도 요건이 필요하고 증명 책임은 검사한테 있습니다. 이 대법원은요, 주된 목적이 공익이라고 하면 비방 목적을 인정하지 않아요. 이 다퉈볼 여지 충분히 있습니다. 둘째, 이 신설된 44조의 11, 이 공익적 비판을 막으려는 소송이 오면 피고가 법원에 먼저 판단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. 이게 입막음 소송의 방패인데 사실 실효성이 있을지 잘 작동할지는 좀 의문이긴 해요. 물론 지켜봐야겠죠. 자, 여기서부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이 허위 정보로 인해서 피해 보시는 분들 실제로 있어요. 이걸 구제하겠다는 취지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. 다만 이 표현의 자유를 건드리는 법이라고 한다면 이 기준은 명확해야 되고 이 수단은 필요 최소한의 만큼이어야 됩니다. 그래서 이번 개정법은 둘 다 아쉬워요. 기준은 모호한데 수단은 겹겹이 무겁습니다. 증명 없는 손해배상, 5배 배상, 상한 없는 추징, 플랫폼의 삭제까지 이 모호한 기준과 이 무거운 제재가 만나면 결과는 이 광범위한 침묵입니다. 물론 이 가짜 뉴스가 줄어드는 효과야 좀 있겠지만 그것과 동시에 이 지워질까봐 소송 당할까봐 꽤 많은 건설적인 비판도 같이 사라질 우려가 크다고 봅니다. 이 입틀막법이라는 별명이 과하냐고 물으신다면 전 이 조문들을 근거로 해서 결코 과하지 않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. 물론 생각이 다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존중은 합니다. 하지만 이 한 번은 짚고 넘어갈 문제라 생각해서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지금까지 인천 검단 법률사무소 유원의 대표 변호사 소윤환 변호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